지금 여러분 손에 들린 그 스마트폰, 3년 후에는 박물관 유리 케이스 안에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말도 안 된다고요? 100년 전 마차를 타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시끄럽고 냄새나는 자동차 따위가 우아한 마차를 이길 리 없다고 비웃었죠. 그런데 결과는요, 말은 사라졌고 자동차가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지금 삼성이 조용히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그 다음 전환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파트너는 놀랍게도 일론 머스크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뉴스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산과 일상의 방식이 통째로 뒤집히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발표한 실적 보셨습니까? 영업이익 무려 20조 원, 전년 대비 200%가 넘게 폭증한 수치입니다. 전 세계 증시가 들썩였고 시장 전문가들은 경악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앞다투어 삼성 리포트를 다시 쓰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숫자보다 우리가 진짜 소름 돋아야 할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그 실적의 핵심에 숨겨진 코드 하나, 바로 엑시노스 5400이라는 칩입니다. 그냥 통신칩 하나 새로 나온 거 아닌가요? 대부분이 그렇게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그건 빙산의 수면 위만 보는 겁니다. 이 칩은 지구 어디서든 통신 단절이라는 개념 자체를 지워버릴 디지털 고속도로의 마스터키이거든요. 30대 직장인 김 씨 이야기를 해볼까요? 강원도 깊은 산속으로 캠핑을 떠났습니다. 갑자기 상사에게서 급한 연락이 와야 하는데 화면 왼쪽 위에 딱 그 글자가 뜨는 겁니다. 서비스 없음. 그 순간 폰을 하늘 높이 들고 발을 동동 굴렀던 기억 한 번쯤은 있으시죠? 실제로 지금도 전 세계 육지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인터넷 사각지대입니다. 우리가 40년간 지상기지국에 목을 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삼성이 설계한 이 초소형 칩이 그 40년의 족쇄를 끊어내고 있습니다. 땅 위에 더 이상 안테나가 없어도 됩니다. 저 궤도를 돌고 있는 위성이 내 팔목의 기기와 실시간으로 직접 대화하기 시작하거든요. 주머니를 무겁게 만들던 기기가 사라지고 공기처럼 통신이 편재하는 앰비언트 컴퓨팅의 막이 드디어 오르는 겁니다. 글로벌 금융권이 삼성 목표 주가를 2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기 시작한 이유, 바로 이 칩 하나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칩이 왜 특별한지 기술적으로 한번 뜯어봐야겠죠. 위성통신이라는 게 말은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이었습니다. 상공 700km 위에서 시속 27,000km로 날아가는 위성을 향해 내 손가락만한 신호를 오차없이 전달한다는 게 어떤 난이도인지 그려보세요. 총알보다 빠르게 달리는 기차 안에서 창밖으로 실을 던져 마주오는 열차의 바늘구멍에 꿰는 것과 비슷합니다. 과거에는 이걸 해내려면 거대한 수신기와 폭발적인 전력, 그로 인한 발열을 모두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스마트폰 크기의 기기에는 애초에 불가능한 이야기였죠. 삼성은 이 벽을 4나노 초미세 공정으로 돌파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콜드칩이라 부르는 기술입니다. 방대한 연산을 처리하면서도 칩 온도를 차갑게 유지하는 거죠. 위성 신호를 받는 순간 보통 기기들은 과열로 시스템이 멈추는데 엑시노스 5400은 얼음처럼 냉정하게 통신을 이어갑니다. 덕분에 워치나 스마트링처럼 손가락만한 기기에서도 우주 통신이 가능해진 겁니다. 여기에 AI 신경망 처리 장치까지 내장돼 있습니다. 위성기 워낙 빨리 지나가다 보니 신호가 일그러지는 도플러 효과가 생기는데 이 AI가 위성의 비행 궤적을 찰나의 순간에 계산해서 미리 신호를 잡아챕니다. 격렬한 운동 중에도 주머니 깊숙이 있어도 우주와의 링크는 끊기지 않는 겁니다. 보안까지 양자내성 암호로 무장했습니다. 미래의 어떤 해킹 기술로도 뚫을 수 없는 철옹성을 칩 안에 아예 박아 넣은 거죠. 그런데 아무리 완벽한 칩이 있어도 정작 하늘에 위성이 없으면 무용지물이겠죠. 여기서 일론 머스크가 등장합니다. 머스크는 지금 로켓을 쏘아 올리며 지구 전체를 거대한 와이파이 존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스타링크가 최근 발표한 다이렉트 투 셀 기술 들어보셨습니까? 위성을 그냥 하늘 높이 떠 있는 기지국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별도 장치 없이도 기존 기기가 위성을 기지국으로 인식해 신호를 잡아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하늘판 위에서 가장 자유롭게 뛰어노는 기기가 어디 것이냐? 바로 삼성의 칩을 품은 기기라는 겁니다. 머스크가 판을 깔면 그 판의 규칙을 삼성이 쓰는 구조죠. 이건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닙니다. 지상에는 테슬라의 자율주행차가 달리고
하늘에는 스타링크가 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하고 제어하는 핵심 반도체를 삼성이 만들고 있습니다. 삼성은 머스크가 꿈꾸는 초연결 우주 생태계의 심장을 직접 제조하는 파트너가 된 겁니다. 미국의 T-모바일이 발빠르게 위성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1순위 지원기기로 삼성 갤럭시를 낙점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위성통신 시대의 표준은 삼성이 정한다. 업계가 이미 그렇게 읽고 있는 겁니다. 기존 통신사들이 수십 년간 땅에 세운 기지국 인프라는 이 순간부터 서서히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이제 직접 그려봐야겠죠. 2026년 갤럭시 언팩 현장을 상상해보세요. 무대에 오른 임원이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습니다. 그저 팔목에 감기는 워치 하나로 지구 반대편과 영상통화를 시연합니다. 객석이 조용해지는 그 순간 15년간 우리 손에서 떠나지 않았던 사각 프레임의 시대가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는 겁니다.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운동하러 나갈 때 그 무거운 스마트폰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래도 못 놓는 이유가 뭡니까? 혹시 중요한 연락이 올까봐, 혹시 사고가 날까봐 아닙니까? 엑시노스 5400이 탑재된 갤럭시 워치는 바로 그 구속에서 우리를 풀어줍니다. 스마트폰 중계 없이 워치 스스로 스타링크와 직결됩니다. 폰을 집에 두고 나와도 배터리가 방전돼도 상관없습니다. 험준한 산맥 정상에서 메시지를 주고받고 바다 한가운데서 통화를 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삼성이 준비 중인 안경 형태의 XR 기기도 이 칩의 수혜자입니다. 야외에서도 AI 비서가 끊김없이 작동하고 시계와 반지와 안경이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됩니다. 스마트폰은 콘텐츠를 즐기는 보조기기로 물러나고 몸에 걸치는 웨어러블이 메인 소통 창구의 왕좌를 차지하는 겁니다. 애플이 워치와 비전 프로에 집착하는 이유, 이제 보이시죠? 폰은 이미 팔 만큼 팔았습니다. 다음 전쟁터는 우리 몸의 구석구석입니다. 자, 이제 냉정하게 숫자로 이야기해 봅시다. 기술이 아무리 화려해도 돈이 안 되면 그건 연구소의 장난감일 뿐입니다. 그런데 삼성의 이 칩은 지금 주가 지도를 통째로 새로 쓰고 있습니다. 증권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메모리 제조사가 아니라 우주 인터넷 시대의 핵심 인프라 공급자로 재평가받아야 한다고요. 실제로 목표 주가 20만 원 상향 보고서가 글로벌 금융권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이제 옛말이 되어가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부자들이 읽는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삼성이 폰을 잘 만드네 수준에서 멈추면 하수입니다. 삼성이 우주로 향하는 데이터의 관문을 장악했구나. 이렇게 읽어내는 사람이 진짜 부의 파도를 타는 겁니다. 스마트폰 시장은 이미 포화입니다. 교체 주기는 길어졌고 성장의 천장은 뚜렷하죠. 하지만 위성통신이라는 새 시장이 열리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산간 오지에서 농사를 짓든 사막 한가운데서 자율주행차를 타든 삼성 칩이 없으면 연결 자체가 안 되는 세상이 오는 겁니다. 퀄컴 칩을 받아시는 다른 제조사들이 허둥지둥하는 사이 삼성은 자기 공장에서 직접 찍어낸 위성통신 칩을 자기 기기에 가장 먼저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속도 차이가 시장 점유율의 차이로, 그리고 여러분 주식 계좌의 수익률 차이로 이어지는 겁니다. 변화는 예고 없이 오지 않습니다. 이미 숫자로, 기술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지국이 있어야 전화가 된다. 아닙니다. 스마트폰이 있어야 세상을 본다. 그것도 아닙니다.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는 정보의 흐름을 누가 가장 잘 받아내느냐. 그게 향후 10년의 부의 지형을 결정합니다. 부자는 세상이 바뀌는 길목에 미리가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목에 지금 삼성과 머스크가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미래를 읽는 안목과 부의 기회를 잡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